활동과 에너지에 호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0쪽, 프린트 5쪽,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지를 배웠었는데요. 음식물의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분해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분해된 최종 산물은 소장의 융털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폐에서 기체 교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 함께 읽을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요,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호흡기는 우리가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인데요. 코, 기관, 기관지, 폐가 이 호흡기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외부의 공기가 코와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넓으므로 폐에서는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여기 옆에 그림 한번 볼게요. 폐를 확대해서 나온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포도송이처럼 생긴 구조가 있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폐포라고 부릅니다. 폐포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양소의 흡수 과정에서 소장에 융털이 있었던 걸 기억하죠?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가 소화되는 효율을 높여주는 구조였는데 마찬가지로 폐포도 표면적을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폐포의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자,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혈관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깥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면요. 폐포와 그 다음에 이 겉에 분포한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얘네가 이동하는 방향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는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반대 방향입니다.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체의 종류와 이동하는 방향을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로만 읽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럼 이 공기는 코, 기관,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는 이 폐포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모세혈관은 혈액이니까 온몸을 돌겠죠? 온몸을 돌면서 온몸의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조직세포라고 한번 써볼게요.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생님 이렇게만 그릴게요. 자, 폐포에서 받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혈관처럼 그릴게요.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가 이동을 하면서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세포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조직세포는 산소를 받아서 세포호흡을 진행합니다. 영양소를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을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조직세포 입장에서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조직세포가 폐포한테 이산화탄소를 넘겨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냐면 바로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가 폐포로 이산화탄소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을 타고 폐포로 이동을 하겠죠?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폐포로 들어온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날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폐로 들어온 공기 중의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세포에서 이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겉에 분포에 있는 이 모세혈관은 혈액을 따라 온몸의 세포로 산소를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받아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요. 다시 혈액을 따라 폐로 운반이 되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한 다음에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의 과정입니다. 이 아래 내용은 순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 동글동글한 것이 바로 폐포입니다. 우리의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빨간 관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은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을 타고 산소를 운반해주는 것은 적혈구죠. 적혈구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을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는 온몸을 돌게 되고요. 혈액을 따라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돼서 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세포의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이산화탄소는 혈관을 타고 마찬가지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각 기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에서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에서는 산소는 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니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의 의의는 산소를 들이마셔서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방향을 기억하실 때 조직세포한테 나눠줘야 되는지 아니면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방향을 외우시면 훨씬 잘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산소가 항상 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 방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인데요. 분압이라는 것은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인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분압이 높다는 것은 산소가 많다랑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기체는 분압이 높은 쪽에서 분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산소가 많은 쪽에서 산소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항상 특정 기체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폐포랑 모세혈관에서 어디가 산소가 많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폐포의 모세혈관은 온몸을 다 돌고 노폐물을 가지고 폐로 도착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폐포 쪽의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안에 산소가 훨씬 많아요. 이 모세혈관에 있는 산소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산소는 항상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이 아까 우리 몸을 다 돌고 폐로 온 혈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항상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조직세포를 흐르는 모세혈관은 폐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 공기와 기체 교환을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서 온 혈관이기 때문에 항상 이 조직세포 쪽의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가 적고 산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조직세포 쪽으로 항상 산소가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산화탄소를 다 내보내고 조직세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 빈칸 채우고 마치겠습니다. 산소의 흡수. 어떤 기관계에 의해 몸속으로 흡수됐었죠? 네, 맞습니다. 호흡계에 의해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가 해당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외부 공기가 코, 기관, 기관지, 폐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폐에서의 기체 교환. 폐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동글동글한 포도송이 같은 폐포로 되어 있었고요. 폐에서의 기체 교환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은요. 아까 말했듯이 분압이라는 것은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얘는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P 소모하지 않는 방법.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이동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 네, 세포호흡에 쓰일 산소겠죠? 여기는 O2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온몸을 돌면서 이 산소를 조직세포에게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세포는 산소를 받아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고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으로 주게 된다. 이 모세혈관은 그러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주게 되고 폐포는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향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순환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활동과 에너지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